안녕하세요. 다빈치 리졸브 11 버전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컴피그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만든 유저 이름으로요, 유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창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인데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untitled 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셋업을 할 수 있고요. 셋업 할 수 있고 얘를 누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얘는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거고요. 얘는 유저, 지금 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저를 왔는데요. 다른 유저가 있으면 그 유저들하나 유저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요, 일단 프로젝트를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좀 원활하게 여기에 기능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딱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으면 여기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유저가 없죠. 제일 처음에 실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여기 유저가 있었는데 지운 게 있었어요. IOFX라는 유저가 있었는데, 그래서 플러스 누른 다음에 이름을 IOFX 누르면요, 걔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inactive 됐다가 나오죠. 그래서 reactive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들어가면은, 여기에는요, 자, 요게 언타이드 프로젝트고요. 얘가 폴더예요. 폴더는요, 요렇게 눌러주시면 폴더를 만드실 수 있어요. 폴더를 만들 수 있고, 자, 테스트 폴더. 아마 폴더가 나오는데, 폴더 아이콘은 요렇게 여러 개가 겹쳐있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폴더가 지워지죠? 그리고 폴더로 넣는 방법은요, 자, 만약에 아이콘이 이렇게 있으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폴더에서 빼내주는, 이렇게 바꿔서 빼내주는 방법은요, 폴더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폴더고 홈 하고 폴더 이렇게 해서 여기 홈 버튼 이렇게 쓰이고요. 자, 요렇게 있고 빼내주는 방법은, 자, 누르고, 자,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컷 해서 잘라넣기 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셔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한 폴더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넣어줘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썸네일 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미지가 있으면요, 드래그하면 여기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1920에 1080 해상도로 24프레임의 3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고요. 2014년 7월 9일 날에 모디파이, 라스트 모디파이 마지막으로 수정이 됐고, 이 시간 수정이 됐다는 그런 겁니다. 이 이름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리스트 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뷰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 뷰로 나오고요. 이름, 라스트 모디파이, 그리고 타임라인, 몇 개의 타임라인이 안에 들어있고, 포맷,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데이터 처음에 만들어진 시간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가지고, 리스트 뷰로 하면 이렇게 컬럼이 나오는데, 이 컬럼을 클릭하면요, ascending, descending 식으로 먼저 만들어진 순서대로,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만약에 이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이 몇 개 없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뭐 서치 버튼이 있어요. 서치는 네임하고 포맷으로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지금 좀 현재는 같은 포맷이에요. 같은 포맷이죠? 그래서 이 서치에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S3D가 들어간 프로젝트를 여기서 검색하고 싶다. 그럼 S3D 누르면은 얘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자, 1920 플레이트만 보고 싶다. 그리고 자, 얘네들이 전부 1920, 1080인데 만약에 1920에 다른 해상도 뭐 1090을 보고 싶다.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1920, 1080, 1090 해상도만 나와요. 그래서 3840 해상도가 보고 싶으면은 UHD 해상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시면요, UHD 해상도대로 포맷대로 이렇게 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팅해서 걸러내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지금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젝트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 다시 로고 오프 하고요. 돈 세이브. 자, 그런 다음에 제 이름으로, 자,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누른 다음에, 자, 유저에 가면요, 이게 폴더 아까 있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임포트 있죠? 임포트. 그래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임포트 하면은요. 자, 요 이름으로 임포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카피가 붙어요. 그래서 카피가 붙는 이름으로 이렇게 OK 누르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프로젝트가 커요. 타임라인 30 몇 개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이렇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가져오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외부로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외부로 다시 임포트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이렇게 가져오면요.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고요. 여기 안에 파일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안에는 실제 파일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오픈인 리드 온리 모드 있습니다. 오픈은 말 그대로 더블 클릭하고 똑같아요. 오픈해서 열리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오픈해서 들어갑니다. 타임라인이 워낙에 많다 보면 많고 무거운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걸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타임라인하고 파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파일들이 다 없어서 그래요. 자, 레드 OK 파일이었는데 전체가 다. 자, 그래서 다시 외부로 나가려면요. 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카피하고 얘 말고 다른 걸 카피해 오겠습니다. 임포트. 얘는 좀 가벼운가 봐요. 얘도 없네요. 자, 그래서 얘를 만약 더블 클릭하면은 기존에 열었던 얘를 세이브 할 건지 묻게 되고요. 돈 세이브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홈 버튼으로 가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공부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오프닝 리드 온리 하면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리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네임 누르면은 자,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 이름 지우고 하면 이름이 리네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세이브하고 세이브 에즈가 있죠. 말 그대로 세이브는 수정한 다음 세이브하는 거고요.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자, 저장하는 거고요. 임포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익스포트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익스포트는 프로젝트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자, 파인더에서 막 이렇게 찾으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요. 얘를 먼저 익스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컴퓨터에 옮기시려면요. 그래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묻게 되죠. 데스크탑에 뭐 이렇게 프로젝트 테스트 자 0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세이브 누르면요. 스틸, LUT 그리고 EDL, 오디오 이렇게 나오는데 DRP는 다빈치 줄브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네임은. 그리고 스틸은 프리셋, 룩업 테이블은 컬러, 그러니까 최초에 얘네들이 해석할 때의 매트릭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DL은 에디트 디시전 리스트, 그리고 오디오, 얘네들 다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OK 누르면 자, 외부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익스포트 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출력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다른 컴퓨터라 그러면요. 여기 두 개가 없을 수 있겠죠. 딜리트. 두 개, 하나. 자. 지금 얘가 열려있는 모양이군요. 자, 딜리트. 자, 그리고 그냥 아예 로그 오프를 해버릴까요? 자, 로그 오프. 자, 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에러. 자, 그래서 얘도 딜리트 눌러 지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없고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임포트해서 눌러주세요. 임포트 한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면요.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상도하고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 기본 프레임 레이트는 그 미디어를 처음에 가져올 때 그 미디어의 프레임 레이트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해상도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컴피그가 있어요. 컴피그 여기 있죠. 자, 얘 잠깐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컴피그 탭에 가면요. 가장 먼저 프리셋이 있는데 이 컴피그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그것들을 설정하기가 되게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프리셋 정한 다음에 프리셋에서
세이브 누르면요, 그 프리셋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뭐, 어차피 하나의 프로덕션에서는 쓰는 포맷들이 여러 개가 있진 않죠. 그래서 그런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 레졸루션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 버전 같으신 경우라면 HD 밖에 여기 없을 텐데, 정식 버전이면요, 여기, 아이고야? 여기 위쪽에 있죠? 자, 정식 버전이라면은, UHD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UHD는 16:9 포맷의 4K 파일이에요. 3840, 2160. 그리고 영화에서 사이는 DCI 4K 같은 경우는, 요렇게 4K DCI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말고도 커스텀을 가시면요, 원하는 포맷을 이렇게 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픽셀 어스펙트 레이셔, PAR, 요즘에 거의 다 스퀘어 쓰죠. 그래서 2:1, 뭐, 시네마스코피 같은 데 이런 데 쓰셔도 되고요.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뭐, 23.976, 그리고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요, 비디오 모니터링 셋업을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모니터링 셋업을 변경하시면요, 알아서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32비트, 컬러 스페이스, ACIS, YRGB 있는데 다빈치 YRGB가 다빈치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루마하고 RGB를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어서 원래는 레드, 그린, 블루를 컨트롤 해주면 루마도 변하고 채도도 변하는데 그 채도를 안 변하게 하는 상태에서 루마만 이렇게 밝기만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뭐 인터레이스 필드 프로세싱 필요하면 인터레이스 방식을 쓰시다면 이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거의 사용하진 않겠죠. 그리고 비디오 모니터링, 덱링크 IO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 모니터링이고요. 비디오 레벨, 데이터 레벨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면 TV에 나가니까 일반적으로 뭐 비디오 레벨 해도 무관하고요. 자, 8비트보다 10비트가 훨씬 더 고품질로 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컨펌 옵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옵션이냐면요. 타임코드는 소스 클립에 들어있는 타임코드를 쓰겠다. 그런 뜻이고, 여기 보면 릴 넘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로우 파일 같은 데 보면 릴 넘버가 있어요. 근데 릴 넘버가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다빈치 저분은 모든 릴 넘버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릴 넘버인데 얘는 나중에 컨펌 시간에 그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믹스 프레임 레이트 포맷, 리졸브, 다 파이널 컷 프로 7, X 논이 있는데 파이널 컷 프로 7하고 X하고 그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거나 뭐 이렇게 믹스가 됐을 때 약간 형식이 틀려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나중에 그걸 컨펌할 때 걔네들한테 이렇게 용도로 쓰시면 돼요. 자, 이미지 스케일링. 자, 기본적으로 리사이즈 필터는 샤픈이죠. 샤퍼. 그래서 약간 느린데 옵티마이즈 퍼 플레이백이나 바이리니어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른데 품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안티 알리아싱 뭐 이렇게 외곽 엣지 처리하는 거, 디바이어 퀄리티. 자, 디바이어 퀄리티 같은 경우는 로우 파일을 해석할 때 어떤 퀄리티로 할 건지 이렇게 묻는 거고요. 사양이 좋으면은 샤퍼로 하시면 되고요. 사양이 안 좋으시면은 옵티마이저나 좀 이렇게 하단의 거 스무스 필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인풋 스케일링 프리셋. 얘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센터 크라프트 노 사이즈는요, 만약에 4K 파일이 있고 여기가 HD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냥 가운데만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만. 센터에서는 크랍된 다음에 사이즈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 줄여야겠죠?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 줄여지지 않고 그냥 가운데 원래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고요. 스케일 풀 프레임 위드 크랍은 자, 기본적으로는 스케일 엔티어 이미지 2피트인데 줄여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줄여져서 보여지는데 가로 비율로만 줄여져서 보여져요. 그리고 스트레치 프레임 투 올 커너 같은 경우는 전체 비율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찌그러지면서 가로 세로가 다 찌그러지면서 되는 거고요. 스케일 풀 프레임 위드 크랙 같은 경우는 그 한쪽 방면으로만 크랍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율이 맞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케일 엔티어 이미지 2피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 스케일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UHD 작업을 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은 HD예요. 그러면은 매칭 타임라인 셋업 하면은 UHD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끄고 HD로 출력을 시키면은 UHD가 HD로 한번 줄어든 다음에 출력이 돼서 4K 모니터가 없어도 이렇게 UHD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록시 이미지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프록시 모드를 썼을 때 어떻게 픽셀을 할 건지 묻는 겁니다. 자, 에디팅 탭에 가시면은 나중에 에디팅 탭 할 때 얘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뭐 컬러 탭, 카메라 로우 같은 경우는 자,
어떠한 로우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셋업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할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다빈치가 지원한 로우는 아리 알렉사, 레드, 그리고 써니 로우, 시네마 DNG, 팬텀 같은 경우는 고속 촬영을 하는 카메라예요. 얘네들 로우 파일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룩업 테이블, LUT, 버전, 그리고 오디오, 제너럴 옵션이 있는데 11 버전부터 얘가 좀 캐시 파일이 좀 약간 형식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캐시 파일 프레임을 어떻게 렌더링 할 건지 묻게 되는 거고요. 가장 고품질로 렌더링 하는 거라면 물론 언컴프레스 16비트 플로트가 가장 고품질이긴 하겠지만 얘는 굉장히 무겁고요. 적당한 고품질이면 프로레스 4444 XQ 그 파이널 컷 프로 F에서 가장 최신에 지원하기 시작한 프로레스 파일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고품질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캐시 파일이 렌더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HQ는 이거보다 약간 낮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UI 셋업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캡처 플레이백 얘는 뭐 캡처할 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은 서페이스 패널이 있을 때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 오토세이브 같은 경우는 한번 세이브 했을 때 자동으로 제가 한 번도 세이브 안 해서 그래요. 세이브하고 투 백업 프로젝트 해가지고 몇 개의 프로젝트를 몇 분마다 셋업하고 리스트 백업 누르면 백업 리스트가 딱 나오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걸로 리스토어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 매핑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빈치 리졸브,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10, 그리고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 같은 형식의 단축키, 여기에서 썼던 형식의 단축키를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파이널 컷 프로 7 유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 7 유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빈치 리졸브의 거의 모든 키보드 프리셋 그러니까 그 단축키들이 파이널 컷 프로 7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 7은 그냥 다빈치 리졸브 형식으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보고 싶은데 단축키를 넣고 싶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커맨드 시프트 P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들어갑니다. X 누르고요. 새로운 걸로 단축키 프리셋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선택해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버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외부로 익스포트 하실 수 있고요. 다시 그거 외부로 익스포트 한 거를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도 11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이거는 미디어폴에서 제가 메타데이터 설명하는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세팅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기능이 들어갈 때 그때 여기 앞으로 다시 와서 이쪽 부분은 이런 거였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셋업이 제대로 됐으면요. 자 UHD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4K UHD 셋업이 제대로 됐으면은 어플라이 눌러서 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가지고 갖다 대면요 3840 곱하기 2160에 23976 으로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비로소 다빈치의 인터페이스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키면은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요, 메뉴에 가셔서요, 프리퍼런스로 갑니다. 그래서 커맨드, 콤마키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가시면요. 제일 처음에 시스템 오버뷰 이렇게 나타나고요. 랭귀지. 그래서 어떠한 언어로 할 건지 묻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잉글리시 많이 쓰겠죠. 그리고 미디어 스토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 스토리지 등록을 해주셔야지만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등록돼서 그 라이브러리의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미디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맥킨토시 버전에만 좀 이렇게 들어있는데 윈도우즈 버전에 없더라고요. Show all mount volume in the library는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볼륨이 여기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연결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가장 처음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이 볼륨은요. 여기에 갤러리 스틸이라고 해서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셋 파일하고 캐시 파일이 여기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데스크탑 많이 써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세이브 누르시면요. 세이브는 이렇게 떠요. 프리퍼런스가 업데이트되고 넥스트 타임 리졸브가 스타트 됐을 때, 그러니까 꺼졌다가 한번 켜야지만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셔야지만요, 거기에 있는 이 미디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처음에 한번 껐다가 키시면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 프리퍼런스의 기능은요, 비디오 인풋 인아웃보드 하고 GPU를 묻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비디오 인아웃 보드가 없기 때문에 논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캡처보드가 있으면 여기 캡처보드가 떠요. 그래서 어떠한 capture보드를 할 건지 묻게 됩니다. 다빈치 같은 경우는 블랙매직의 덱링크, 그러니까 블랙매직 계열의 IO를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AJA 같은 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잘 선택을 하셔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레드로켓 카드가 있다면 사용을 하겠다 있는 건데 저는 레드로켓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GPU를 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레드 로우 파일을 해석을 할 때 원래는 레드로켓이 있어야지만 가속을 지원했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요. GPU를 사용해서 그걸 가속할 수 있게 해서 레드로켓 카드가 굳이 없어도 적당한 실시간에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use display GPU for compute.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GPU를 뭐 이렇게 연산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시스템 오디오 뭐 아웃풋 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GPU 프로세싱은 저는 AMD여서 오픈CL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오토하면 알아서 설정이 돼요. 두 개 만약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요. 오픈CL.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 다빈치 리졸브 서페이스 컨트롤 패널을 쓰면은 여기 선택하도 되고요. 탄젠트 디바이스 엘리먼트나 웨이브 쓰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없기 때문에 논. 자, 어드밴스 탭에 가면은 뭐 여기에 스크립트 명령을 쓰거나 뭐 데크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없기 때문에 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세이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프리퍼런스, 시스템 오버뷰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셋업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요. 미디어 룸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